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경기가 안 좋고 각종 위기설이 나올 때면 달러 사세요, 금 사세요라고 합니다. 홈쇼핑에서도 금을 판다고 하니까요. 매스컴에서 달러나 금을 사세요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사겠죠. 하지만 준비된 분이시라면 미리 사둔 달러를 그때 팔게 됩니다. 이게 더 높은 가치를 보이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인데요. 위기 상황에서 가치가 더해지는 달러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입 시 꿀팁과 유의사항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000원과 1달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둘 중에서 딱 한 가지를 드릴 텐데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단, 이때 환율은 1달러가 이제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두 화폐의 가치는 동일한데요. 실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달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달러를 선택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글로벌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바로 국가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달러는 시장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화폐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결제 의무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화폐 발행 국가의 신용등급이 높아야 가능한데요. 바로 이 모든 조건을 달러가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인 달러가 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거고요. 이 안전자산이 되기 위한 이 세 가지 조건, 방금 말씀드렸죠. 바로 시장 리스크의 해지, 유동성 리스크 해지, 신용 리스크 해지, 이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달러만 안전자산이 아니라 금도 안전자산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와 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비교해 드리면요. 먼저 금은 이 현물로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하자마자 15%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세로 10%, 거래 수수료로 5%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단 여기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5%를 손실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현물 거래가 아니라 금통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금통장의 경우는 0.7에서 1%의 거래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금통장 역시도 현물인 금으로 인출을 받길 원한다고 하면은 이때 10%의 부가세가 붙는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통장의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15.4%를 배당소득세로 떼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현물도 금통장도 세금을 많이 떼거나 혹은 거래로 인해서 15%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은 이 금보다도 달러라는 것을 더욱더 안전자산을 좋아하고요. 또 금은 휴대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달러는 휴대가 간편하다는 그러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달러를 선택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환율 변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1달러 환율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원이었던 환율이 1,100원으로 오르게 되면은 나는 100원의 이익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 환차익은 환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이익을 뜻하게 되죠. 바로 이 이익 때문에 달러를 선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달러는 안전자산에 그리고 원하는 위험자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정치적 영향 변동성과 북한이라는 이슈가 있죠. 이 북한의 이슈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만 커지게 되면 환율은 올라가게 되죠. 이때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생길 때 이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안전자산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로 이 달러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정말 이 달러라는 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혹은 변동성이 높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9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 종합주가 지수인 코스피와 그리고 환율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 달러 환율이고요.
이 빨간색 선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좀 재미난 사실은 이 환율과 코스피 지수는 서로 반비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반비례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반비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급상승한 이 두 시기인데요. 과연 이 두 시기에는 대한민국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 환율이 급등했던 시기, 코스피가 급락했던 이 시기는 바로 외환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각 두 시기에 환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IMF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날 우리나라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의 환율은 1달러 환율은 113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1997년 12월 24일 날 무려 1964.8원이나 달러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바로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설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당연히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국가가 부도나면은 우리나라의 원화는 쓸모가 없어지게 될 테니까요.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가 치솟게 된 겁니다. 아마 이때 달러를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큰 돈을 버셨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인데요. 2008년 9월 15일 날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라는 이제 금융회사가 무너지게 도산하게 됩니다. 리먼 사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때 환율은 929.6원이었습니다. 이랬던 환율이 6개월 만에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2009년 3월 3일 1573.6원으로 또 환율이 달러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졌는데 그런데 정작 미국 돈인 달러의 가치가 올랐다는 거 재미나지 않나요? 결국 우리나라의 국내 위기든 세계 경제 위기든 이럴 때마다 빛을 보는 거는 달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2000년대 이 초반에도 달러 가치가 올랐죠. 이때 우리나라는 IT 버블이 있었죠. 그러면서 코스피 주가지수 많이 떨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험이나 어떤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북한과 전쟁이 휴전 중인 상황이죠. 그래서 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국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전쟁 위협을 할 때마다 외국 자본들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또 달러 강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북한 핵실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 북한 핵실험을 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달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3차 핵실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핵실험에서 달러가 또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북한이라는 변동성도 달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결국 안전자산 달러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북한 이유뿐만 아니라 어떤 재난에 의해서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최근 중국 우한에서 비롯된 코로나19 사태,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비상사태에 빠지게 되었죠.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2020년 1월 21일 날 우리나라의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의 환율은 1158.8원이었는데요. 이랬던 환율이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쭉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 주춤하나 싶었더니 바로 2월 18일 날부터 또 갑자기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2월 18일 날은 우리나라의 이 슈퍼 전파자가 대구에서 발생을 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나라 확진자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30명대를 유지하다가 우리나라가 잘 관리해서
국가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슈퍼전파자의 발생으로 급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월 25일 날에는 무려 환율이 1217.7원이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에 큰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의 흔들림, 변동성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또 상승하게 됩니다. 신문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2016년 5월 19일 조선일보에는 미국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서 달러사가 또 초강세를 보인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아니, 미국 금리가 인상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자체만으로도 달러가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5일 신문 기사를 보면 미국 금리 오르면서 달러 가치가 오른다. 달러와 예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결국 일어났을 때에도 역시나 달러 상승으로, 달러의 가치 상승으로 달러에 많은 돈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이처럼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한국에 있는 외국 자본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당연히 한국 자본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한국의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는 오른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위기 상황마다 치솟는 이 달러는 분명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안전자산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달러를 선택하고 달러가 좋다고 말하긴 하지만 달러를 조금이라도 모으고 있거나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달러 투자를 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 모르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투자에 확실한 게 있지는 않지만 이해하지 않고 하는 선택과 몰라서 하지 않으려는 선택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달러 투자에 대해서 무관심하셨다면 이제는 투자의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